빵집 여셨잖아요. 열었지. 근데 빵집은 진짜 말 그대로 빵집이에요. 빵집. 왜 갑자기 대표님은 커피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커피를 주장하지 않지. 프리츠는 에는 제빵사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포토그래프도 있고 많으니까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존재할 텐데 빵집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첫 케이스, 이제 제빵사들이 100% 일하는 바리스타나 다른 포지션의 사람들이 없고 100% 제빵사들로만 이루어지는 매장이 최초의 케이스죠, 이번이. 그렇게 하신 뭐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빵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내가 바에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회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빵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매장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을 짠 지는 제법 됐어요. 제법 됐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한 거죠. 이렇게 커피를 안 팔 수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팔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뭐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처음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 뭐 전자동 머신을 놓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상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자동 머신을 놓으려면 그 부피나 그 생산량을 봤을 때 매장이 지금보다 훨씬 커야 돼. 지금 오픈하는 것보다. 그걸 넣기도 좀 막 그렇고 브루잉 할래? 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뭐 배치 브루를 놓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이즈가 작은 한 1.5리터 정도 최대? 이 정도 나오는 배치 브루를 놓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고 근데 그 건물이 좀 희한해요. 그 기둥이 가운데 막 톡 두 개인가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급배수 라인이 저 뒤에 이렇게 돌아가서 있어. 앞으로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뺀 거야. 되게 협소한 공간이긴 한데 뭐 빵집 자체는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빵사들만 일하고 있어요. 장비도 그렇고 다 좀 막 최근에 나오는 막 하이엔드 장비 이런 거 놓지 않고 일반적인 빵집에서 놓는 장비를 놓고 그렇게 해서 빵 만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는 지역마다 좀 물도 다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빵 쪽도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다를 건데 잘 모르겠어. 그건 뭐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알 리가 있나. 근데 뭐 서울바닥 뭐 거의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으며. 근데 장비랑 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 제빵사들마다. 그래서 처음에 장비 들어가고 나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며칠 있어요. 빵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서 커피를 치면 QC 같은 그런 과정들이 좀 있고 그 프리츠의 제빵사들만 그런가? 웬만한 제빵사들이 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좀 달라. 그 바리스타들하고. 바리스타들은 조금 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면들이 있겠지. 실제로 일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제빵사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 그쵸. 내가 오늘 만드는 빵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일 거야. 그래서 그런가 실제로 가서 보면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그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좀 굉장히 어색했을걸, 손님들 맞이할 때. 그래서 그 총괄하는 친구가 그런 거 다 처음에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총괄하는 친구가 계속 거기서 상주를 했고 고생들 좀 했을 거야. 그거. 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지 않았을까, 초반에?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글씨 말도 없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살짝 엿들었는데 야, 오늘도 와서 커피 찾았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프리츠가 카페라는 인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첫 며칠간 커피를 정말 그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내렸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 지금 이제 그전만큼은 커피가 많이 나가진 않고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 애들 등교시켜놓고 이제 오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네 상권인 것 같아. 그야말로. 아니 그쪽으로 위치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그 부동산을 보는 과정이 아주 지난했고 서울을 거의 다 핥았어. 아 진짜요? 거의 다 핥았어. 그럼 거기를 선택하신 게 그러니까 제빵사들이 원하는 일단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무드가 있었어. 작은 로컬 같은 문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을 원했어. 그래서 되게 외로 서울에 그런 데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어. 그러면서 로드샵이어야 하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거. 그리고 제빵은 좀 규모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오븐 같은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최소한의 사이즈인 거야 지금 그 매장. 20평이 조금 넘는 공간. 거의 모든 공간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일부 테이블 놓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왜 빵집에 테이블이 아예 없는 빵집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메뉴는 이제 좀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빵 메뉴는 제빵사들이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진 않고 나름 자기들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프리츠가 해오던 빵이랑 프리츠 빵집이라는 곳이랑 조금 뭐 달라요? 그 프리츠 매장마다 빵이 달라요. 메인으로 밀고 있는 빵들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그 차이를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미 다른데 뭐 원소하고 도마만 해도 다르고 양재까지만 가도 또 다르고 제주도 완전 다르고, 물론 겹치는 아이템들이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다. 가장 다른 건 제빵사들이 판매를 한다는 거야. 빵을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바리스타들은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제빵사들만큼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 아, 그거 알고 왔으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누가 알고 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매장에서 확 부각이 안 돼서 좀 그런 면이 아쉽긴 한데, 그 재료들 중에 일부를 실제로 팔고 있어요. 아, 밀가루, 뭐 올리브오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잼, 그런 거 거기서 팔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얼핏 보면 마치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의 매장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지, 거기는. 진짜 동네 빵집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거기서 많이 했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특이할 만한 점. 그리고 화장실 이런데 그 같은 이 꼼꼼한 양반들 배려를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턱이 있었어. 거기 방수 공사를 해놓고, 이번에는 그 턱을 없앴고, 그 과정에. 그리고 그 기저귀 갈 수 있게 그 좁은 데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을 다 한 거야,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름 배려를 많이 한 매장, 이거 이렇게 저렇게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약간 복도식 화장실이잖아요. 응. 약간 그 복도에 옥도 걸게 돼 있고. 응. 거기 작은 디테일들이 있어. 네, 이렇게. 맞아요. 타일도 엄청 깔려 있던 것 같고. 바닥은 타일로 해놓고, 돈이 좀 더 많았다면 더 좋은 타일을 깔았겠지만, 그것도 비싼 타일 아니에요? 원래 그 모양 작은 게 더 비싸잖아요. 그렇긴 한데 비싼 타일도 많아. 이게 하나의 그냥 프리츠의 개별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럼 제빵사 분들만 모여가지고 한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물론 커피하는 친구들이 일부 도와주긴 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맨 처음에 커피 장비를 세팅하고 나서 어떤 장비를 세팅해야 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장비들을 세팅하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그 커피를 내리는 것까지 레시피 같은 거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 뭐 주의할 점들 이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커피 쪽에 있는 교육팀, 그러니까 거래처 관리팀하고 총괄이 와서 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좀 봐주고, 뭐 어떻게 서빙하면 되는지,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어떻게 나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겠지. 나름 재밌었겠다. 그랬을 거야. 내가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구성원들이 그렇게 알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뭐 큰 장점이지, 회사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프리츠가 하나의 형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고, 매장을 오픈하고 이러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회사의 색깔이 그대로 있고, 이런 거는 되게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빵집도 한번 가보셨죠? 갔지. 오자마자 갔지. 거기 독립문에, 오픈하는 날도 갔고. 독립문에 주차하면 주차비 싸더라고요. 그 형무소, 서대문 네, 형무소. 좀 걸어가야 되잖아. 맨 처음에 주차 어디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빵 구성원들이 거기를 안내해드렸다가. 아, 멀다고? 멀긴 멀지, 솔직히. 멀긴 멀지. 또 빵집도 뭐 2호점, 3호점 가나요? 그건 좀 봐야지, 이제. 왜냐면 제빵사들이 다들 준비가 됐느냐. 더 많은 제빵사가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그럼 또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지.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내 선택이라기보다는 제빵사들의 선택 아닐까 싶네. 그 보통 제빵사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약간 오후 일찍 좀 퇴근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빵집이라는 곳은 그래서 거기 오픈 마감이 있어. 오픈 조가 있고 마감 조가 있고. 빵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잘 하지 않지. 근데 그 매장은 있어. 신기하다. 판매를 해야 되니까. 물론 늦게까지 영업하진 않지. 막 9시, 10시까지 영업하진 않는데. 재밌네, 이것도. 이제 막 스케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누가 연차 쓰네 만에 뭐. 스케줄 왔다 갔다 조정해야 되고, 야, 이날 나와줄 수 없어, 이거 얘기해야 되고.
네, 다른 매장에 제빵사들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원금은 넣을 수 있을 테니까.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재밌네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하여튼 그 정도예요. me down at the lonely lake. Before summer has gone away, swim out under a broken sky. Cold sun colored with shades of white. Wave goodbye to last summer. Cold air coming away soon. So let's lay under the falling moon.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You've never told to no one else. Say goodbye to lonely nights last summer. Say goodbye. Say goodbye to lonely